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져오는 효과가 현금을 가진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중앙은행이란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가진 국가의 은행을 말하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인 페드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를 운용하는 반면 중앙은행은 통화량 조절이라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운용하죠. 예를 들어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해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 경제를 회복시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개인과 기업은 대출을 받아 투자와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과 고용이 활기를 띠게 되며 경제가 회복되는 원리죠.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사상 최저인 요즘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인 것이죠. 문제는 경기 침체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까지 내렸음에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금리가 제로에 달하면 더 이상 내릴 수 있는 금리가 없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낮추는 통화정책을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전통적 통화정책인 금리가 아니라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 통화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양적 완화는 어떻게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할까요?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자산을 사들이며 그 대가로 화폐를 지급해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미국 페드는 기준금리를 0%까지 내립니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지 않자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펼치죠.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자산을 사들이며 통화를 지급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라 했죠. 미국 페드는 양적 완화로 장기국채와 주택담보부 채권인 MBS를 주로 사들입니다. 미국 페드의 이와 같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양적 완화의 자산 매입 대상은 장기국채와 주택담보부 채권이라고 했죠. 주택담보부 채권 MBS는 주택담보대출로 만든 것이므로 MBS는 대개 주택담보대출처럼 장기채권입니다. 미국 페드가 장기국채와 주택담보부 채권, 즉 장기채권을 시장에서 대규모로 매입하면 장기채권 매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니 당연히 장기채권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과 반비례 관계인 채권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채권은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율인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 페드가 양적 완화를 통해 장기 채권을 매입한다고 하니 페드가 사는 장기 채권의 안정성이 높아져 그 수요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장기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 이는 채권 가격과 반비례 관계인 장기 채권 금리의 하락으로 연결되죠. 장기 채권 금리의 하락은 장기 금리의 대표격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수요가 증가하겠죠. 따라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결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미국 페드가 주택담보부 채권인 MBS를 매입한 효과죠. 또한 주택담보대출로 만들어진 MBS를 미국 중앙은행이 사들인다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파산의 연쇄부도 효과를 국가적 차원에서 막겠다는 것입니다. 페드가 장기 채권을 매입하며 금융기관에 통화량을 공급하면 금융기관이 통화량을 산업투자에 공급해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산업투자에 대출을 하거나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이 회사채를 사면서 회사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페드에게 국채와 MBS를 팔아 확보한 유동성을 은행에 쌓아두기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죠. 유동성 함정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별도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페드가 주택담보부 채권인 MBS를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의 안전판을 마련해준 효과가 있었고 페드의 장기 채권 매입으로 장기금리까지 낮아지자 사람들은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기 시작하죠. 페드의 통화 공급이 실물 경제로 유통된 것이 아니라 자산을 사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상승을 보이게 되죠. 여기에 더해 우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는 다시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이어집니다. 양적 완화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기 채권 가격을 높이고 장기 금리를 더 낮추기 때문에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2%로 진입하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 자산 가격의 더 큰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현재 미국과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집값 상승의 원인입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한 통화가 실물 경제와 산업 투자로 도는 것이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들어가 잠긴다. 그래서 실물 경제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데 반해 자산시장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현금을 예금과 전세금의 형태로 묻어놓은 여러분의 부에 통화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해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라는 통화정책으로 발생하는 것은 자산 인플레이션이다. 따라서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고 여러분이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자산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되죠. 유럽 투자계의 위대한 유산으로 불리는 전설적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하죠. 장기 투자야말로 가장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너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부동산의 장기 보유는 역사적으로 100%의 승률과 부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보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부가 더 몰리고 이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갈수록 가난해지는 마태복음 효과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효과의 패배자가 아니라 시장을 이기는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